이른바 아산판 화천대유 의혹이 지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러한 부동산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원주민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심층 보도합니다. 최근 천안TV가 보도한 바 있던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홍보성 현수막 게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안시 광덕면의 한 종교시설로 인해 비롯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 시설을 중심으로 꾸려진 마을 전체로 퍼지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이 될 오룡지구 도시재생 리치 사업이 본격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남서울대학교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새마을운동 동아리 운영 등에 대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이래서다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TV에서는 얼마 전 이른바 아산판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들 역시 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와 보상 문제로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전재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천안TV 자미진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에서 약 4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 일명 아산판 화천대유 의혹은 아산시 탕정면과 응봉면을 중심으로 아산 동북지역 약 340만 평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산단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개발 의혹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합리하게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을 10월 21일 법원이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내리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는 1차 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급기야 2차에서는 토지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5월 충남도에 의해 토지 수용 재결권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3월 돌연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토지 수용 재결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탕정테크노파크 측은 지난 5월 제2공구에 대한 강제 토지 수용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행사는 2012년 회사 설립 후 단 1년 만에 충남도로부터 이 같은 대규모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시행업체 대표자들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충남도지사나 아산시장 등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극소수의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와 주식회사 탕정제일산당 등 5개 업체들이 의혹의 주인공들인데 이들 중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는 자신들이 근무할 연구동을 은봉병과 새롭게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시키면서 재단 법인임에도 부동산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와 아산시로부터 시행사 지정을 받은 후 모두 예외 없이 기존 산단 계획 가운데 그 위치와 면적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을 별다른 제약이나 검증 절차 없이 새롭게 승인까지 받게 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행사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새롭게 지정된 산단 공고를 근거로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강제 수용 후 해당 토지의 대부분을 아파트 용지로 배정했습니다. 산단 조성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아파트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용 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방 정치 세력과 부동산 개발 세력에 의한 밀실야합, 즉 부동산 개발 비리가 아니냐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거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산단을 위한 게 아니고 주거지 조성을 위한 아파트 분양 사업이 주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들과 함께 가장 심각하게 불거지는 문제는 역시 개발이 진행되는 탕정면과 음봉면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부족하시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해드리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충남도와 아산시가 산단 계획 초기부터 해당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섬세하고 현실적인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원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탕정 일반 산단하고 테크노 산단 209 10만 평에서 20만 평을 넘게 이제 동네 주민들을 경작을 했던 곳인데, 이제 생계 수단이었고 그런 삶의 터전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어떤 대단히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불락으로 있었던 동네는 이제 생계터전은 없어지고 이제 집들만 남게 되고 몸들만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자, 허가권자 이런 사람 이 부분들에서 아무런 이제 혜택이라기보다는 배려 이런 측면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이대로 산단 개발이 완료되면 갈산이와 같은 작은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보상받을 토지조차 없는 노인들은 평생 일궈놓은 논과 밭 그리고 집을 빼앗기다시피 하며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사업 승인권이 충남도에 있으니 도가 나서야 한다며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구 35만 명을 돌파하며 50만 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아산시. 그러나 원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일정 시기가 되면 시내 곳곳은 일부 정치인들이 내거는 홍보성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안TV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작 이 현수막을 게재하는 정치인들은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치권에서 내건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절 등이 가까워오게 되면 현수막 열풍은 절정에 치닫습니다. 이를 놓고 시민들은 그간 많은 피로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현수막들을 게재하고 있는 정치계 인사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천안시의회의 한 다선 의원은 천안TV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의정토론회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현수막은 게재하되 명절 인사 같은 정치인 개인적 사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은 5개 광고물법과 관련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정당법 제37조의 의의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된 만큼 정당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들 외에 다수의 정치인들도 관련 법령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안에 맞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활동에는 그렇게 돼 있고 게시물법에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얼핏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당법에 괜찮다면 또 무분별하게 걸 테고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정당에서도 얘기는 될 텐데, 지역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만큼 현수막 홍보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한 게재는 도리어 도시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광덕면에 위치한 한 마을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지역민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한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해 조성된 이 마을에서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다양한 단체 활동들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자칫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동남구 강덕면의 한 마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최초로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26일 현재 총 29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은 한 교회의 교인들에 의해 조성된 마을로 주민 중 학생도 4명이 포함돼 이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 역시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마을 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기도시설을 통한 예배와 경로시설 이용, 김장 등 공동생활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마을 주민 427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 및 경증 환자로 그중 상당수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동선별검사소가 설치돼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을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배 중단과 긴급 폐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령별 및 환자 상태별로 분류해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로 분산 이동할 예정입니다. 70세 이하 무증상 및 경증 환자는 대책 치료를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종교시설은 소독 조치 후 폐쇄된 상황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천안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10월 11일 이른바 빵빵데이로 명명해 지역의 빵집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었죠. 천안시가 빵빵데이를 공식 상표 출원하고 빵의 도시로서의 브랜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지난달 개최한 빵빵데이에 대한 상표 출원 등록을 마치고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화와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빵빵데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향후 10년간 갖게 되고 천안시만의 특색이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됐으며 제3자는 동일 유사한 상표 사용이 금지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빵빵데이는 빵지술래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각자 SNS에 빵의 도시 천안과 천안 빵집을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글을 올려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내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담비 같은 역할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빵빵데이 상표 등록 외에도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를 제작 중으로 내년 출원 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시의 인구가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산시의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5만 68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배방읍에 8만 2,852명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3만 7천여 명의 온양 3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1천억 원 투자 결정을 시작으로 신규 고용 인원이 늘어나 인구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난 아산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 오룡 경기장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 재생 리치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는데요.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 착수 기념식 모습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천안 오룡 경기장 부지였던 곳에 새로운 스포츠 시설과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민관 협력형 도시 재생 리츠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민간 기업과 천안시 등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이 일대 약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6년까지 빙상장과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공동주택 687세대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민간과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를 구성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천안시가 오령경기장 부지 현물 출자 및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금 활용을, 민관에서는 계획과 시공을 맡아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원도심의 중심부에 있지만 개발이 더뎠던 옛 오령경기장 부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사업이 천안시 균형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남서울대학교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대학 내 새마을운동 동아리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산업과 지역 혁신 성장 연계 공동사업 개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새마을운동 동아리 운영 및 관리 지원,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염홍철 중앙회장은 51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를 위해 대학교들과 함께 새마을운동 동아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변화에 함께한 남서울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안 도심의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도심 순환 급행버스가 12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시에 따르면 이 버스는 두정역을 기점으로 번영로와 삼성대로, 천안대로, 충절로, 남부대로 등 시내 주요 대로를 경유하게 됩니다. 노선 번호 5번으로 명명된 이 버스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환승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을 30분 배차 간격으로 빠르게 연결해 도심권 이동을 시간을 단축시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며 충남 도내에서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산시도 분야별 지원 계획에 대해 밝히며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체육, 식생활 지원 및 복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호문 복지문화국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지금 시민의 일상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와 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 노인과 장애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도시 아산시의 이미지에 맞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해 언급하며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산의 대표적 축제인 성홍 이순신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만큼 내년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명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연속 취소된 아산의 대표 축제인 성홍 이순신 축제를 다가오는 2022년에는 위로와 일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이전과는 다른 명품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원문 국장은 움츠린 만큼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가 도약해야 할 때라며 아산 시민과 함께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에서 유일하게 유관순 연구소를 설립해 열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 연구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박종선 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우선 백석대 유관순 연구소에 대한 설립 동기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관순 연구소에서는요, 3.1 만세운동의 상징하면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그리고 민족의 자유 독립의 의미를 연구하는데 예.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고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그리고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백석대학교에 2000년 10월 12일에 설립하였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서 작년 10월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유관순 연구소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연구를 매년 그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논문이라고 하는 학술지를 금년부터는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애국 열사인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삶을 청소년과 아동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관을 정립해서 역사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고자 유관순 학교를 현재까지 3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학교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하고 저희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1,55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유관순 열사 세계로 알리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적지를 탐방해서 브이로그를 제작해서 유튜브로 자국으로 송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어제까지 이 프로그램에 접속했던 인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유관순을 세계의 유관순으로 그렇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정말 후대들에게 유관순 열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관순 연구소의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유관순 학교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했던 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관순 학교를 운영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내에 이 유관순 관련한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나 그런 거에 그치지 않고 천안시와 그리고 충청남도가 함께 그 메타버스를 제작을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공간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제일 큰 욕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책을 읽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또는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젊은 청소년들에게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맥락으로도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조금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업적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 집단 감염 사태는 다시금 방역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간 또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철저하게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고 있는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 모습 전해드리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